자, 이제, 자, 오타는 수정할게요. 어디 보시는가?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니까, 거기 맨 위에 보니까 균형 상태 수요 공급 곡선 이동이 있을 거예요. 갈로 1번에. 자, 수요 곡선에서 수요 감소인 경우 보니까 균형량이 증가되어 있죠. 그죠? 수요 감소인 경우에. 그래서, 균형량 증가돼서 이거 뭐야? 균형량 감소. 그건 좀 수정하자고요. 오타니까. 자, 그래 보시고, 이제, 우리 어디 보신가 하면은, 11페이지요.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 시장 갑니다. 우리 실제 부동산 시장의 시험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거기 있는 부동산 시장 전체가 보통 한 문제 시험 나오거든요. 자, 일단 쭉 한번 봐보자고요.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에 수반됩니다. 자, 그 중에 특히 이제 하위 시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항상 하위 같은 말이 부분 시장이죠. 부분 시장이 존재하면 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상품에 대한 동질적입니다. 동질적인 상품을 파악할 목적인 좀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특징이 있죠. 특징이 좀 잘 보실게. 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사한 가격이 형성된다 이 말은 지역도 비슷한 지역이죠. 반대로 뭐 있습니까? 유사 지역이지만 유사 부동산인데 가격이 다르면 다른 지역. 그 말이 중요하다고요. 물론 기억번처럼 뭐 있습니까? 대체성이 있는 거죠. 유사 지역에 유사 부동산, 유사한 가격이 있으면 대체성이 있고, 비록 유사 부동산이지만 지역이 다르면 대체성이 없는 거죠. 그 말까지 보시는데 사실은 중요한 게 결국은 앞에 말까지 유사 지역이냐 다른 지역이냐 요거까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문제 볼까요? 자, 문제 볼게요. 자, 유사 부동산이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다른 시장 지역에 있는 것이므로 대체성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갈로 2번은 부동산 시장 특성이죠. 특성인데 얘는 중요한 거는 거기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기타의 기억번이 있죠. 기억번까지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지 전국적 아니겠도죠. 자, 2번처럼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 중요합니다. 절대 그 말 대신 용이하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3번처럼 거래가 비공개죠. 또 4번처럼 뭐 있습니까? 비표준화, 비조직. 특히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은 비란 말이 꼭 들은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와 서로 관련된 말은 뭐 있습니까? 개별성 이렇게 하시고요. 기타의 기억권 보니까 공사법에는 규제 많다 이거죠. 이 말 대신 보통 쓸 때 법적 규제 많다 씁니다. 공사법 규제 많다 같은 말이 법적 규제 많다. 그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갈로 3번 가면 주택시장 가는데 주택시장은 다른 건 보지 말고 밑에 하살표 있죠. 그것만 좀 정리하시라고. 그래서 주택시장은 서비스란 추상적 개념에서만 결국은 상품에 대한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한다. 이거 아시면 돼요. 자, 일단 고려하시고요. 네 번째 부동산 시장 기능이 있죠. 이건 앞말만 쭉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앞말만 기억하는데 자원 배분 대신 가끔 공간 배분이란 말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하고요. 나머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가격 형성 기능,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양과 질 조절 기능이 있다 보시고요. 자, 12페이지인데 중요한 건 효율적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항상 효율적이라면 기본 전제는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효율적 같은 말. 오케이. 초과 이윤. 절대 효율적 시장 나오는 순간 초과 이윤이 없어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효율적 시장에서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효율적 시장 유형이 있을 거예요. 자, 핵심 키워드 뭐냐? 약성이 나오면 무조건 과거 또는 역사적 자료 나와야 되죠. 요 같은 말이 비록 거기 없지만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죠. 그죠? 기술적 분석.
자, 절대 초과인 확인하셔야 됩니다. 없어야 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중강성 나오는 순간 공표된 사실 나와야 되고, 요 같은 말이 기본적 분석. 절대 초과인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강성이 나오는 순간 뭐 있습니까? 공표되지 않는 정보 또는 모든 정보. 이 말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순간 초과인이 없어야 됩니다. 일단 이 세 개는 무조건 초과인이 있다 쓰면 다 틀려요. 무조건 초과인이 없다라고 쓰면서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어느 정보까지 확인할래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특징 가볼게요. 자, 특성에서 기억은 그냥 가볍게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무슨 시장? 중강성 거죠.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되는 시장이 뭐죠? 강성이고, 디귿번처럼 뭐 있습니까? 지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정보 딱 쓰는 순간 무조건 뭐요? 강성.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할당이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인데, 자, 우리 할당을 좀 정리하자고요. 항상 구분 기준은 뭘 찾아야 됩니까? 문제를 딱 묻는서 뭘 봐야 됩니까? 얘가 정보 비용 묻느냐 또 뭐요? 요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문제 묻는 순간 둘 중에 뭐 묻니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정보 비용과에 물었을 때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저 초과인도 존재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게 뭐죠? 존재하지 않으면요? 완전 경쟁이고, 존재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자, 그리고 초과인이 발생되면 발생하지 않는 시장이 뭐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 또 초과인이 발생하면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 되죠. 비할당 효율적 시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거를 먼저 생각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확인할 그 문제 물었을 때 어느 걸 먼저 묻느냐 먼저 파악하세요. 이게 제일 키워드니까. 이걸 먼저 하시고, 두 번째 가서 뭐 있습니까? 요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자, 말로 해보자고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만 존재하지만, 불완전은 반드시 비할당 뭐 있습니까? 아니죠. 할당도 있죠. 이 말은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거꾸로 비할당은 반드시 뭐요? 불완전 경쟁 시장만 존재한다. 이 말 하시라고. 그리고 한 개 더 할 게 이 말 묻는 거 아닙니까? 항상 나왔을 때 동일하다. 같다. 지문 쭉 들어오면서 이 말 나오는 순간 같은 말이 뭐냐? 초과인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초과인이 없단 말은 결국 뭐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묻는 거죠. 이 말 반드시 묻는 문제가. 그리고 반대로 투기 같은 말이 뭐예요? 초과인이 발생되는 거지. 같은 말이. 그래서 초과인이 발생된단 말이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비할당 효율적 시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요, 이제 거기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네, 우리 그 특성에서 보니까 동그라미 2번 투기 발생에서 뭐 있습니까? 초과인이 존재한다는 거지. 예, 존재하고, 오타. 존재하고, 박스에. 갈로 3번 특성에서 투기 발생, 이 말은 초과인이 존재하고, 이 말은 할당, 비할당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러면 뭐를 제가 먼저 할 건가 하면요. 요걸 먼저 할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6번부터 확인 지문 학습. 6번부터 먼저 할 거예요. 6번부터. 6번에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오는데 항상 키워드는 뭐냐? 무조건 동일하다면 여기 키워드야. 동일하다 같은 말이 뭐죠? 초과인이 없다는 거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런 거 좀 아시고요. 자, 다시 1번 가볼게.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이건 혹시 있죠?
할당은 뭐 있습니까? 완전만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 보세요. 완전은 반드시 할당이지만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의미하지 않고 불완전히 있죠. 그죠? 이 질문이 시험에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걸 은학 많이 묻다 보니까 나 같으면 거꾸로 시험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완전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 시장만 의미하지 않는다. 많이 본 느낌이잖아. 그죠? 왠지 맞는 느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려나오면 뭐 있으면 요 그림을 반드시 그려보시라고. 분명히 뭐죠? 할당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완전은 반드시 할당만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느낌 비슷한 느낌 든단 말이에요. 비록 틀린 지문이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을 꼭 그리셔야 돼.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예, 2번요. 2번도 많이 묻는 거죠. 그죠? 예, 2번 보니까 키워드 뭐 묻는 거요? 정보병. 정보병 묻는 순간 무조건 뭐 나야 됩니까? 불완전 경쟁. 오케이. 절대 할당 효율적 이런 말씀 안 돼. 그 다음 3번 갑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불완전뿐만 아니라 완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자, 4번이 좀 중요하거든요. 4번은 문제 묻고자 하는 게 정보 비용 묻는 거에 좀 조심하시라고요. 4번 같은 거. 정보 비용 묻는 겁니까? 아니면 초과에 묻는 거요? 네? 다른 사람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면 물었어. 만약 정보 비용 묻는다면 답은 완전 불완전 나와야 돼. 초과에 물었을 때는 할당, 비할당 나야 된다고. 자, 이거 묻는 거죠? 현재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 중에서 얘가 정보 비용은 300 들어갔고 초과 이윤은 500 발생했습니다. 이 말이 뭐 값싸게 정보 획득했잖아요, 이게. 그 결과 뭐 발생합니까? 발생했죠. 이 말은 결국은 초과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그 초과에 물었죠. 그 답 뭐 나와야 돼? 비할당 나야 되지. 그죠? 비할당.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물었기 때문에 결국 이건 비할당, 즉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다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좀 조심하시라고요. 소수의 투자자가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정보가 비공개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 뜻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소수의 사람은 뭐 있습니까?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것. 자, 초과이윤 같은 말이 뭐예요? 비할당이죠? 비할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비할당은 반드시 언제만 존재? 불완전 같은 말이 뭐예요? 요거 묻는 거란 문제가. 그러니까 비할당은 불완전하면 존재한다. 같은 말이 저기 초과이윤이 발생되는 것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정보병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두 개 문구 항상 좀 조심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중간에 도표 있죠. 도표는 이거는 좀 그려놓으셔야 됩니다. 도표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 비할당. 그렇지, 그지? 정보병이지. 같은 말. 아니, 정보병 물었어. 그렇지. 요거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뭐 있으면 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할당과 비할당이 아니라 결국은 정보병이거든. 불완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이 뒤에 어제 문제에 본 기억이 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내용이 뒤에 있을 거예요. 있으면 곧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개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거든. 절대 답을 초과인가에 답하면 안 돼.
정보병이 수반된다 또는 불안전 경쟁 시장 때문에 라고 답하시라고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요. 자, 정리 6번요. 자, 일단 여과 과정도 이 자체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있는데 일단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물었을 때 거의 답은 뭐 있습니까? 상향과 하향. 이게 상향이냐 하향과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거기 있는 상향과 하향 구분 기준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이 물건을 1번 우리 거기 있는 기억 상향 하향에서 뭐 있습니까? 기억해 보니까 이 물건 누가 가져갈래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억에 있는 말이 이거죠. 만약에 이 물건 가지고 있으면 상향과 하향이 있으면요. 상향은 누가 가져갑니까? 고스톱. 하향은요. 여기 각각의 기억이고 니은번은 수선비와 가치 상승입니다.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가치가 더 커야 되고 얘는요? 그죠? 틱업번은 소득이 올라간 무슨 여가죠? 여기 항상 뒤에 따라야 되지? 고가에 대한 수혜는 뭡니까? 저가에 대한 수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대부분 다 이 시험 내면. 자,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여과 과정에서 갈로 1번 하향여경 넘어가시 밑에 있는 갈로 2번 주거 분리만 좀 기억하세요. 주거 분리는 항상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냥 가셔야 한다. 이렇게. 고급과 저급을 딱 써놓고 이쪽 시작하시라고요. 해서 자 일단 박사님 다시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기억, 니은, 전제 시험 꽤 많이 냅니다. 주거 분리란 말은 우리 기억번처럼 고급 주거지와 저급 분리 지을 때 그 말 대신 주거와 상업 분리 아닙니다. 두 번째 뭐 있어요? 이게 발생되는 지역은 인근 지역 또는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는 도시 전체죠. 둘 중에 주로 어디 많이 발생합니까? 응? 어디 많이 발생합니까? 고민하지 마. 둘 다에 둘 다. 항상 시험을 내면 어디든 많이 발생 시험 내고 나오면 틀린 거야. 무조건 둘 다에 둘 다. 자, 그 다음에 예, 2번 그냥 넘어가시고 예, 친입과 천의 과정을 통해서 뭐 있습니까? 예, 상향과 하향여 과정을 통해서 예, 이 주택 수급 조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특징부터 중요한 거죠. 자, 경계적에 인접해 있는 자, 우리 기억이 뭐죠? 예, 저급 주거지죠? 요 적은 집값 뭐하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이 지역 고급 주거지는 뭐 있으면 집값 뭐합니까? 열어보시고,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있는 동그라미 4번 여과 현상. 기억해 보니까 고급 주거지를 얘가 넘어가네 이렇게. 무슨 여가? 자, 하향여가. 니은번 저렇게 넘어가죠. 재개발시켜버리죠. 여기 무슨 여가죠? 상향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고급 주거지는 자, 요거 가끔 묻습니다. 요 고급은 보니까요. 때에 따라 고급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지. 어떨 때입니까? 수선비하고 그 다음에 가치 정분 중에 더 큰 경우 있지. 계속 하자 보수하죠. 하면 이 적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게 저급화되지 않고 계속 고급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말 마시면 됩니다. 고급 주거지는 때에 따라 고급 주거지는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 불량 또는 설렘가 난 순간 첫 번째 절대 이건 시장 실패 아니다. 시장 성공이다. 시장 성공 같은 말이 뭐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시장 성공 같은 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답니다. 항상 대책이나 무조건 틀린 말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철거 정책 아니다. 무조건 이건 주민들의 소득 향상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7번 갑니다. 정리 7번 지대론과 도시 공간 구조는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죠. 그죠?
여기서 보통 지대 자체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도시 공간 구지 시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지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농업지대. 그래서 농업지대만큼은 정확히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농업지대 학자 3명이 있죠? 그죠? 예, 첫 번째 리카도, 티넨, 그 다음 막스가 있죠? 리카도의 무슨 지대죠? 네, 차액, 티넨의 위치 같으면 입지교차설, 그 다음에 마르커스의 절대지대. 지대 원인만 하시면 돼요. 무조건 리카도는 비역도 또는 수학 체감 법칙. 그 다음에 티넨은 운송비 절약. 마르커스는 뭐 있습니까? 토지에 개인한테 사유화되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과연 한 개의 지대가 있니 없니 묻는 순간 무조건 이건 리카도하고 뭐 있어요? 마르커스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커스는 리카도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마르커스는 지대가 존재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대보다 밑에 있는 갈려서 3번 기타 지대는 있죠. 이걸 먼저 할게. 자, 마살 나오죠. 무슨 지대? 준지대. 준지대라는 순간 키워드 뭐냐? 무조건 단기적, 일시적 이 말 나야 돼. 단기적, 일시적으로 누구한테? 기구한테 발생들은 뭐 있습니까? 대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기계나 기구한테 발생되는 대가가 준지대. 2번은요, 헤이거의 마찰 비용이론 나오죠. 나오는 순간 교통비와 지대 관계인데, 어쨌든 헤이거의 마찰 비용이 일어나면 무조건 그냥 통과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본격이 있어야 돼, 단지. 그 다음에 고전과 신고전은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토지와 자본 구별할래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반대자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고전학파는 토지와 자본 구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고전학파는 뭐 있습니까? 지대를 잉여분, 불러서 보는 거예요. 거꾸로 신고전은 뭐 있습니까? 예, 생산 요소로 간주한다. 이거 먼저 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갈로 2번 도시지대, 박산의 도시지대. 자, 동그라미 1번. 도로 교통이 발달된다 하면 무조건 요 그림 그리셔야 돼. 현재 이게 지대인데요. 도심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외곽이 있어요. 도로 교통이 발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돼 있는 지대인데 이 도로 교통이 발달돼 있는 결과 이렇게 지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만 좀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역 갑니다. 기역은 뭐 있어? 한 개지. 여기 지대가 여긴 게 한 개지, 한 개지? 한 개지는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진다. 자, 니은번 지대 곡선 기울기는 훨씬 더 얘보다 완만하다. 자, 그 다음에 T급번 이전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 이용돼. 유해지 이용도는요? 높아지겠죠, 그죠? 요 세 개만 좀 기억하시라고. 요 세 개만. 한 개 더 증가하면요. 요거 적어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됩니다. 직주 분리 현상이 발생되어진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외곽이 더 이용되니까 도심안 쪽 직장만 있고 외곽은 주거지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얘기해요. 일단 이런 특징만 좀 봐놓자고요. 예, 일단 그 정도까지 보시고 실상은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찰지대 곡선 시험에 자주 내는 지문입니다. 그것만큼은 정확히 아시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입찰지대 곡선. 얘도 시험 낼 거기 정해져 있어요. 자, 지대가 있고 이게 도심이 있고 외곽이 있으면요. 현재 A라는 산업과 그 다음에 B라는 산업과 C라는 산업이 있으면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거기서 요거 묻는 거요. 첫 번째 우리 이 이론은요. T내의 고립구 이론을 응용한 거 확장한 겁니다. 자, 그건 넘어가시고
이때 가장 많이 묻는 게 니은번. 니은번은 가장 많이 묻습니다. 니은번은 꼭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자, 이거 묻는 거예요. 왜, 보세요. 각 기업들마다 같은 지역인데 지대, 지불, 곡선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순형가 또는 초과인 차이지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매출액, 순수익이란 말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각 산업들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이유는 순형가 차이지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매출액 이런 말씀은 안 된다. 그래서 기업번 것을 기업번 가볼게요. 이제 따라서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요 지역은 이 땅을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누구에게? A지. 그러니까 최대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그 땅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말 마시면 돼. 기업번처럼. 어쨌든 입지 경쟁이 된 결과 최대 지대 지불 능력자에게 그 토지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거 아시죠? 기억, 니은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을번. 지대 곡선상의 점에서는 자, 이거 묻는 건 이제 다시 자, 두 개 할게요. 다시 할게요. 각 산업들마다 지대 곡선 차이가 있는 것은 순형가 차이. 자, 나는 순형가가 현재 요 지역에 보니까 순형가가 100원 발생한대. 그래서 내가 이 순형가 발생한 만큼 나는 뭘 줬습니까, 이제? 지대를 주면 이제 순형가 있으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니을번처럼 지대 곡선 상에서는 반드시 뭐만 존재합니까?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절대 순형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 대신 보통 뭐 있습니까? 정상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라고 쓴답니다. 다시 말을 세 가지 쓸 수 있어요. 각 지대 곡선상에서는 순형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말 정상 이윤만 존재한다. 같은 말 정상 이윤이 극대화되는 점이다. 자, 그렇게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요. 도시지대와 생산요소 간의 대체성의 차이가 있는 원인 두 개요. 첫 번째 생산요소 간의 가격 차이. 두 번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종류 차이.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자, 그래 하시고 넘어갑니다. D장 보니까 15페이지. 확인지문 학습 1번. 니카들은 고전학파. 그래서 얘는 항상 지대는 뭐 있어? 잉여부로 보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 쭉 정리하시고. 자, 다만 조심할 건 4번. 도심에서 운송비가 절감된 지대에 올라가죠. 이렇게 말한 게 누구냐 중요한 거예요. 얘는 반드시 T낸이다. 이거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밑에 있는 2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자, 도시 공간 구조 했을 때 거기 있는 내용보다 이 그림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자, 이렇게 된 걸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죠? 동심원데 키워드가 뭐요? 소득이 낮은 분 어디 있습니까? 높은 분이 외곽에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게. 거꾸로 이건 뭐죠? 선형이지. 선형은 보니까 항상 키워드 뭐야?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은 누가 차지한다? 그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살기 가장 좋은 동네가 고소득이 차지한답니다. 최적 조건이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서로 비교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비교할 건 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다 핵심은 별도로 따로 띄워보시고, 이건 별도로 보시고, 요거 두 개를 서로 비교하시라고. 할 때 두 개의 비교 요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 커질 때 어떻게 커질 것인가. 또, 교통 등이 편리한 곳은 누가 가져갈 것이 이게 두 개 차이가 크다고, 이게. 그럼 얘는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이제 동심원 가볼게요. 동심원.
자, 이 모양은 우리 아까 본 거 있죠? T 내내 고립국 이론. 고립국은 이건 농업지대입니까? 도시지대입니까? 농업지대를 도시에 접목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도시가 성장이 확장될 때 반드시 핵심이 뭐예요? 친입이란 말과 천이 나오면 이건 다른 말로 동심원이에요. 반대급부로 호이트 1번요. 교통노선 총 나오죠. 이 말은 결국은 특정한 지역만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그러니까 교통노선 축을 따라 확장한다 쓰면은 이건 호이트고, 또는 친입과 천이 나오면 이건 동심원이고, 이렇게 구분하시라고요. 다시 버제스의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접근성이나 도심에 가까이 위치한 것은 누굽니까? 저수도. 그런데 갈로 2번 호이트 보니까 동그라미 2번처럼 편리성이 좋은 지역은 누구 찾아합니까? 요건 반대지, 반대. 그죠? 자, 다시 갈로 1번의 버제스요. 4번 갑니다. 범죄 등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도심 안쪽이다. 자, 그 다음에 해리스나 율만 갑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거요. 핵의 성립률 이 말입니다. 왜 현재 도심 안쪽에 모든 게 집점하지 않고 이제 부도심 등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게 기업권. 그죠? 도심 지역의 집가구, 땅값 비싼 결과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부도심 발생한다. 하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요. 그게 뭐 있습니까? 니은번이지. 동종업종이 뭐 있습니까? 집적 이익 때문에 같이 모여 있고, 또 이렇게 분리되는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이중활동이 뭐 있어? 서로 이해상반, 즉 양립성 때문에 분리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내용을 딱 정리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 8번 입지론. 자, 입지도 이건 무조건 기본이 한 문제죠. 여기 있어죠.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일단 90% 무조건 계산 문제다 이거. 계산 문제.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나 허퍼에 있는 고객 유인력이 있지. 계산 문제. 그거만 보시면 안 돼.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일단 그런 건데 먼저 가장 기본 이제 상업 입주부터 합니다. 16페이지. 자, 첫 번째 우리 중심지 묻는 순간 크리스탈로죠. 얘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 중요하죠. 갈로 1번에 중심지 형성 과정 설명한다. 또는 재와 도달 범위와 최소이고 직관계 설명한다. 이 말하고도 무조건 크리스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특징은 사실 잘 묻지 않습니다. 특징 그냥 가볍게 가죠. 중심수는 피라미드형을 가진다. 이 말은 저차원과 고차원 중심지 수 중에 누가 더 많습니까? 저차원이죠. 그러니까 피라미드형을 가진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권 크기, 재와 도달 범위 큰 게 고차원이죠. 또 자동차 등이 발달하면 그만큼 동네 슈퍼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저차원 중심 세트합니다. 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중심지 간의 간격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그냥 들어봤다 생각하시라고. 어쨌든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갈로 1번이 중요합니다. 자, 인력이란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중심지 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건데 공식은 거리분의 크기죠. 그죠? 그래서 자, 그 중에 이제 갈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소매, 인력, 랠리. 항상 랠리 누가 비교합니까? 허프하고. 그래서 랠리는 상권 분리 경계를 중시하죠. 얘는 확률적이 아니라 뭐 있으면 확정, 즉 결정론이죠.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묻는 상권은 현재 A란 동네 슈퍼, B란 슈퍼 있으면 이렇게 상권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누가? 랠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분리시켜버리죠. 시켜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A 고객이야. 얘는 B 고객이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좀 이미 결정되어 있죠. 누구 고객으로? A로서. 얘는 B로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결정론적, 확정론적 이 말 뜻이라고. 그런데 이와 반해서 뭐 있습니까? 허퍼는 이 말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뭐 사람 항상 한 곳에 물건 사니? 그런 결과 여기 있는 고객은 마음대로 이동한다. A든 B든 마음대로 이동하는 거죠. 이 말이 결국 뭐 상권이 중첩을 인정한다 이 말이지. 다만 이 중에 몇 프로가 갈 것인가 이 확률 아닙니까?
그래서 확률론적 접근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아시면 되겠네. 자, 다시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랠리의 특징 중에 뭐 있습니까? 상권이, 자, 요거 묻는 거요. 다시요. A란 상권과 B란 상권이 이렇게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이때 중간에 고객이 있으면 상권 경계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작은 쪽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거 묻는 거. 그 다음에 허프는 반대로 시장 점유율을 파악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점, 컨버스의 분기점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권 경계를 실제 측정했다. 이 말 마시면 안 돼요. 그 다음 공간 균배 원리. 자, 공간 균배 원리는 시장이 좁은 적은 중앙이죠. 같은 말 집심, 성점포요. 시장이 넓은 적은 이 흩어져 있는 거지. 이런 게 산재성 점포라고요. 그 말보다 오히려 동그라미 2번, 3번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2번은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가 중요한 거죠.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집심성은 도심 안쪽에 있는 거죠. 그거 음식점과 백화점 같은 거. 집들은 같이 뭐 있는 거죠. 사무실 같은 거. 산재성은 동네에 있는 점포 흩어져 있는 거죠. 네 번째 국보적 집중성 뭐 있습니까? 각 동네마다 조금씩 같이 뭐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농사와 관련돼 있는 농기구, 뭐 철공소, 종묘종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상품에 따른 상점의 종류인데 우리 편의점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시험 잘 안 냅니다. 중요한 건 선매란 게 꽤 중요하죠. 선매, 쇼핑 상품들. 그러니까 부인용품들. 그죠? 그래서 핵심이 뭐야? 비교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보통 뭐 선매 보니까 쇼핑 갈 때 여러 개 옷을 입어보기 다르죠? 비교 후에 선택한 이 말 중요하고. 전무품 항상 뭐 있습니까?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자, 그 다음 밑에 당구장 표시. 우리 순서 가지고 시험 안 낸 게 딱 한 게 이거예요. 매장용 부동산 부지 선정 순서 있죠. 이거 시험 안 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할 게 기존 부지부터 한다 이거 아시고. 근데 나머지는 뭐 있습니까? 넓은 곳부터 좁게 분석한다 생각하시라고. 분석할 때. 자, 우측 갑니다. 자, 우측의 상권 획정 방식은 다른 거 보지 말고 시장 침투만. 그러니까 시장 침투라는 순간 무조건 꼭 나와야 될 말. 상권 중첩 인정한 요거. 중첩 인정합니다. 옆에 상권 침투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상권 중첩 인정한다. 이 말 반드시 나와요. 자, 일단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밑에 있는 공업 이론은 비록 거기 있는 중요한 건 래쉬보다 배버가 중요하죠. 그죠? 배버는 항상 보니까 많이 파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비용이 절감되는 적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최소 비용 이론인데 따라서 이때 공장 입주할 때 그게 세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 운송비. 운송비는 비싼 거, 싼 거. 싼 거. 그 다음에 노동력은 저렴한 거. 집정력은 높은 것이죠. 집정력.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건 거기 있는 밑에 박스안에 수송비 문제. 수송비는 조심할 게 항상 뭐에 따라서요? 총 운송비인데 뭐에 따라서? 무게와 거리에 의해서 운송비를 고려한답니다. 이때 주로 물을 게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장난칠 거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항상 나오는 둘 중에 딱 한 개 맛이라고. 시장 지향령과 원료 지향령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원료 지향령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료란 것과 제품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거 마시면 돼요. 제품이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원료가 이만큼 있는데 제품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부피가 큰 쪽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라고. 원료도 크죠? 이게 무슨 지향력? 원료 지향력. 얘는 제품이 더 크죠? 이렇게 해서 요 개념 먼저 아셔야 돼. 그런 다음에 둘 중에 한 개만 딱 기억하시라고. 둘 다 보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있습니까? 제가 원료 지향령만 하겠습니다. 하면 자 얘는 중량이 뭐 더 감소한 거죠. 일단 중요한 건 원료 지수를 묻거든요.
공식이 제품분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제품분의 원료가 되었으니까 이건 분자가 더 크지. 1보다 뭡니까?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조심할 게 그 다음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때 보니까 얘는 그 다음에 묻는 게 이건 원료는 특정한 지역에서는 원료를 써야 되다 보니까 이건 편제 원료, 국제 원료, 원료 지향령이라고. 반면에 뭐 있습니까? 보편 원료 쓰죠. 이건 뭐 있습니까? 시장 지향령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두 개 제일 중요한 것이 문제에서 공장에선. 나머지 있죠. 밑에 설명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다만 거기 갈로 3번처럼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사람 나오지. 나면 무조건 이거 뭐 있습니까? 집적 이익 또는 집적 지향령 산업 생각하시면 돼요. 집적 이익 또는 집적 지향령 산업. 자, 실상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밑에 확인지문학설 1번이 있죠?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뭐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할인점 3개죠. 자, 우리 전에 문제 풀었던 거예요. 근데 마찰교수 얼마요? 2다, 그죠? 예. 이럴 때 고객이 몽땅 다 80% 가는 거죠? 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자고, 이제. 15만 명 중에서 80% 가니까 얘는 현재 뭐 12만 명만 간다는 거예요.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마찰계수 있는데 2다, 그죠? 그래서 항상 공식은 이렇게 A, B 쓰라고요. 쓰고 거리분의 뭡니까? 자, 이렇게 하는 액면 같은 다 쓰더라고, 이걸. 현재 보니까 거기 있는 거리가 55입니까? 예, 그 다음에 매장도 10,000, 20,000, 40,000입니까? 5,000이죠? 따라서 이거 해보면 뭐 있습니까? 자, 거리는 거리끼리 비교합니다. 1대 2대 1이지. 요걸 갖다 한번 1로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매장 크기도 보니까 얘가 1을 잡으면 얘가 4가 될 것이 이게 뭐 있습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찰계수 값이 얼마요? 88. 네. 자, 4만입니까? 아이고.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값이 얼마요? 2고, 얘 얼마요? 2고, 요거 얼마요? 1이지. 전부 다 더하면 이건 얼마요? 5분의 2, 5분의 2, 5분의 1이다. 그죠? 결국 거기 12만 명이면 여기 각각의 전부 다 12만 명 곱하면 되죠? 요거 얼마요? 48,000. 얘도 얼마요? 요건 24,000이죠? 그래서 물었던 게 무슨 지역입니까? B지역. 그래서 답은 거기 잘못된 거죠? 예, 3번. 48,000명.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이 값을 먼저 구해서 전부 더해 주라고. 네? 더한 다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고객수 곱해주면 된다고. 이게 제일 빠른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 확인 지문 학습요.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자, 다른 건 이제 쭉 그냥 넘어갈 거고요. 요것만 정리해. 자, 확인 지문 갈로 1번에 상업 이론에서 9번. 제품을 비교 후에 선택한다 써놨죠. 이게 뭐라고?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업 이론도 쭉 해보세요. 이거 전부 다 쭉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우리 책을 본다면 우리 뭐 있습니까? 2장에 대한 부동산 시장론인데 이 중에 좀 제일 중요한 지금 하고 있는 정리 8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거꾸로 보셔야 돼. 정리 8번이 중요하고 그다음 거꾸로 정리 7번, 정리 6번 이걸 보셔야 된다고. 그 세 개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입지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대와 도시 공간 두 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과가 중요하죠. 앞에 있는 그 내용은 부동산 시장은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거기 있는 다른 거 몰라도 여과, 지대와 도시 공간, 입지만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정리 9번에 있는 정책 할게요.